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오늘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한 레베카님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과 그녀의 어린 시절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릴 적 아버지 덕분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불과했죠. 아버지께서는 반도체 관련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생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미국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는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 산업에서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많은 발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그 회사의 직원들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죠. 아버지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서로 그리워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의 전화로만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야 했죠.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던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고, 왜 그렇게 한국에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나라가 제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과의 인연은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기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특히 엄마가 저의 결정에 대해 불안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많이 속상해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낸 긴 시간과 그 경험들이 제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였습니다. 한국어는 처음 배우는 언어였고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이 또한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할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제가 경험한 미국의 대학과는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대학 학비가 매우 비쌌고 장학금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비를 많이 줄여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었고 학교에서 주는 다양한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또 한국의 대학은 정말로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랬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처음에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한국 친구들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학과 조교님이었습니다. 조교님은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레베카,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낯을 가리는 편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한국 친구들과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한국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 너는 언젠가 이 정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때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게 될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제가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고 제가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보단 걸어서 40분 정도 가면 되니 걷기로 했죠. 그러던 중 포장마차에 김이 모락나는 오뎅 국물과 떡볶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고 싶었지만 그날 저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춥고 너무 배고파서 떡볶이를 보며 그저 쳐다보는 것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포장마차 아저씨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떡볶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말해. 아저씨는 떡볶이를 종이 그릇에 담아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떡볶이를 먹은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의 정을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는 그때 그 온정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 후에도 여러 번 한국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택시 기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집에 가면 계좌이체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일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히 외국에서 온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찾은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충청도에 전원주택을 구입하시고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실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면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베카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인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느낀 정과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온정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레베카님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그 속에서 느낀 감동은 이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한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레베카님의 지금 소원은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와 함께 이곳에서 사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소원대로 충청도 쪽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한국에서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일상공감 제작진은 한국인의 정을 깨달은 레베카님과 부모님이 한국에서 계속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